안녕하세요. 방송대 신입생 가이드 선배가 알려줄게 4탄. 자, 오늘은 풍문으로 들었소 해서 논문 관련, 대기업 취업 관련, 석사 관련, 계절학기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려드릴 거를 생각하고 올린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기본 지식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찍기 위해서 주변에 그러니까 자료와 영상과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어서 PPT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논문 관련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는 논문을 안 썼어요. 저희 중문과는 논문이 없어요. 근데 이제 논문이 있는 학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학과가 컴퓨터 과학과, 문화교양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이렇게 있는데 2023년 올해부터 청소년 교육학과는 폐지 예정. 그래서 청소년 교육학과 가고 싶은 분들은 지금 논문 안 쓰십니다. 그리고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이걸로 하나 찍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78학점이라고 있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78학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이거 78학점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따시면 돼요. 여기 계절 수업 돼 있잖아요. 계절 수업. 그다음에 사회봉사. 이거는 뭐냐면은 학점 못 따셨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서 저 계절학기 수업 시험 보셔서 학점 따고, 그다음에 사회봉사라고 뭐 1점씩 뭐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학기별로 신청하시면 그거 다 합쳐서 포함해서 78학점 이상이면은 그 논문을 쓰실 자격이 주어져요. 뭐 졸업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복수 전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계 전공 하시는 분들은 12학점을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청소년 교육학과인데 그 문화교양학과를 연계해서 학과를 신청해서 복수 전공을 했다. 이렇게 복수 전공을 할 때는 저쪽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청소년 교육학과로 들어왔잖아요. 연계해서 문화교양학과 했으면 문화교양학과 거 12학점 4과목이죠. 3학점씩이니까 4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문화교양학과 거 4과목을 들으셔야 되고 그거를 다 포함해서 78학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 뭐냐면 일반 전공을 하시면 그냥 전공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거에 78학점만 따시면 되는데 복수 전공을 하시는 분, 2개의 전공을 가지시는 분들은 12학점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만 78학점을 따면 안 되고 78학점에 청소년 교육학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교양학과 것도 12학점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제 논문을 쓸 때는 보통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저희 학교는 학사 공지 2월이나 8월에 1학기는 2월, 2학기는 8월에 공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서 제출은 3월 초, 1학기는 2학기는 9월 초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9월 초. 그리고 논문이 계획서가 제출이 돼서 OK가 돼야
논문 계획서가 오케이가 돼야 그 다음에 논문 제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논문 계획서를 냈는데 그게 불합격되거나 뭐 교수님한테 리젝트가 됐을 때, 이제 불합격됐을 때는 다시 또 계획서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 계획서를 잘 써서 제출을 하시고 그게 오케이를 받으면 논문을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학기 때는 7월, 2학기 때는 1월 정도에 6년도 1월에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논문 계획서 및 논문 제출해서 이 논문 계획서 제출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요. 맞춤 정보로 들어가셔서 제가 맞춤 정보 저번에 이쪽 위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춤 정보로 들어가셔서 학사 정보, 그죠? 졸업 학력 평가, 졸업 논문 계획서, 졸업 논문 제출 이렇게 해서 내시면 돼요. 그 시험 우리 그 레포트 낼 때 맞춤 정보 들어가서 학사 정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거대로 순서대로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논문을 안 해서 논문 대체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체 신청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학사 정보 들어가셔서 이렇게 똑같아요. 하시면 되고, 이제 졸업 논문 대체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문해서 하셔도 돼요. 또는 등기 우편 발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 홈페이지 들어가서 논문 계획서, 논문 합격 여부 조회 이렇게 하셔가지고 논문 합격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논문은 이렇게 하시고, 보통 논문을 쓰는 경우에는 우리 레포트 쓰잖아요. 레포트 쓰는 거에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제를 본인이 뭐 선정을 해서 그걸 어떻게 쓸 것이다라고 논문 계획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 논문 계획서가 뭐 교수님 오케이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다는데, 보통 이제 레포트 같은 경우엔 거의 그런 것들을 나의 어떤 관점에서 좀 서술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점을 서술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면서 규정하면서 더 확고하게 논리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 대책과 방안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것을 기계로 풀 것인지 어떤 심리로 풀 것인지 어떤 또 다른 뭐 아이디어 뭐 이런 컨텐츠로 풀 것인지, 요것도 왜냐면 이게 뭐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게 기계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건 어떤 상업적인 매매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상품을 구매하는 걸로 미세먼지에 관련된 대책이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미세먼지는 몸에 안 좋은데 그걸 우리가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들을 뭐 사들이지 않는 것, 뭐 경유차를 쓰지 않는다든가 가스차를 쓰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그리고 탄소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죽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까 컨텐츠라고 한 거는 뭐냐면 뭐 인터넷, 지금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조금 뭐 일조하는, 뭐 그게 금전적으로 일조할 수도 있고 멘트로 일조할 수도 있고 투표로도 일조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를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그래프화 시키기도 하며, 뭐 또는 뭐 그것을 또 증명하기 위한 어떤 타학과 아니면 타학교, 더 나아가서 외국이나 어떠한 그 논술, 그러니까 논문들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그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오하고 적절하게 좀 증명해가는 것, 나의 주장을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박사학위를 딴 친구의 논문을 보면서 충분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 대학교 거고 아마 방송될 거고 하니까 그 정도로 심오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대학교니까 조금 레포토보다는 조금 확장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논문은 다들 잘 쓰실 것 같아요. 왜냐면 4학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잡혀요. 무엇을 내가 쓰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론 사람마다 뭐 목적이 다르니까 틀릴 수도 있겠는데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잡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레포트의 확장판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과를 선택하셨으니까 이거 쓰는 것도 재밌겠죠? 힘들긴 하겠지만 재밌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논문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대기업 관련은 사실 뭐 저도 대기업을 다니긴 했습니다. 언제 다녔냐? 조금 오래됐어요.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 뭐 다른 또 뭘 하고 밖에도 나갔다 오고 하면서 어쨌든 바로 취업을 하기는 했는데 당시에도 뭐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거기는 뭐 이렇게 LG나 삼성 뭐 이런 데는 아니고 저는 이제 방송 쪽으로 3사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때랑 지금이랑 또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유튜브도 없었고 저도 방송대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방송대 나오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방송대에 나왔는데 취업 가능한가요? 뭐 대기업 취업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또 주변에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또 방송대가 아니더라도 지방대 뭐 이런 데 나온 친구들이 대기업 간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대기업이 들어가기가 방송대 졸업하고 힘드냐. 거기 뭐 많대요. 박사 출신이 기본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뭐 학벌 좋은 친구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벌이 안 좋아도 뛰어난 사람도 있대요.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대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사람이 제가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 제가 발췌해 갖고 온 건데 가장 쉽게 찾을 수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들은 얘기랑 이거랑 이게 축소한 그 멘트예요. 2년제 지방 졸업 후 서버 엔지니어 하다가 방송대 졸업 후 2년 전에 대기업 경력 입사함. 힘내시구랴. 여기까지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저도 이 얘기가 뭐냐면 듣기를 지금은 신입사원을 안 뽑는데요. 많이. 경력사원을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게 경력사원이래요. 그리고 지금 SK에도 경력사원을 많이 뽑아가고 또 LG에 이 사람을 SK가 아니라 삼성에서도 많이 빼간대요. 그런데 그러면 그 나머지 회사들 또 가만히 있느냐? 그 회사들도 또 어딘가에서 또 빼오거나 누군가를 또 끌어오겠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경력 쌓으세요. 경력. 졸업한 다음에 바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뭐 스스로 갖고 있는 스펙이 엄청나다 그러면은 뭐 바로 뭐 보셔도 괜찮아요. 난 자신 있다 그러면은 뭐 보세요. 붙을 수도 있죠. 사람 모르는 거니까 운이 또 90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셔도 되고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조금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관련된 직종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대기업의 문을 두드리시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은 석사 관련이에요. 석사 관련. 석사 관련 말씀드릴게요. 석사는 사실 방송대에서 석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많으실 텐데 석사는 저도 지금 요번에 졸업하면 석사로 바로 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원을 가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 방송대 대학원. 방송대 대학원 안에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종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방송대 대학원이라고 따로 쓴 이유는 저희가 방송대에 관련된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한번 써봤어요.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방송대 대학원의 차이점. 일단 방송대 대학원은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학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100만 원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대학원은 요거보다 좀 비싸고 학교별로 틀려요. 학교가 좋을수록 등록금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 대학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400만 원, 300만 원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400만 원, 400만 원까지는 모르겠고 200만 원대 이렇게 알고 있어요. 300만 원대. 특수대학원도 학교별로 다 틀린데 뭐 500만 원, 뭐 6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금액이 비싸요. 대학원은. 그리고 방송대 대학원은 100만 원 정도, 100 얼마 이렇게 106만 원인가 100 얼마 이렇게 알고 있어요. 등록금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등록금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일반 대학원은 석사, 박사까지 학자나 이거에 전문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하시면 일반 대학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사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일반 대학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학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일반 대학원을 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특수대학원은 뭐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특수대학원은 야간대학원이기 때문에 야간에 가서 야간이나 뭐 주말 하루 이렇게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특수대학원은 아무래도 일반 대학원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특수대학원이 어떤 대학원을 말하는 거냐 먼저 얘기해 드리면 경영대학원이고요, 산업대학원이고요, 토목공학대학원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특수대학원 많이 나와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나는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원은 못 가. 일반 대학원은 낮에 다니고 시간을 많이 소모하니까. 그러면 특수대학원을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대학원에서는 보통 논문을 영어로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교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팀 그룹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의 어떠한 그런 연구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많이 좀 연구하고 좀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람에 따라 활동량이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대학원은 이제 직장 다니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와서 수업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일반 대학원보다는 조금 공부의 퀄리티가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어느 학교를 다니던 본인이 의지가 또 중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이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대 대학원도 여기 방송대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하고 특수대학원 같이 있어요. 방송대도 경영대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냥 조금 특수대학원도 많이 가는 이유가 또 학교 석사 그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그거를 암암리에 이게 자격을 주고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승진을 위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보통 이제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대부분 이제 석사는 기본적으로 졸업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면은 아무래도 자극이 돼서 그걸 또 따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특수대학원, 일반 대학원들은 아무래도 낮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충분하신 분들, 또는 이제 학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뭐 교육 쪽으로 가서 뭐 전문적인 그 기관에서 일하시고 싶은 분들은 일반 대학원이 괜찮을 것 같다는 제 짧은 소견이고요. 조금 더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와 그 다음에 학과를 먼저 선정을 하셔서 그 다음에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원은 제 생각인데, 또 주변에 물어봐도 그렇고,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굳이 대학원을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원은 내가 이걸 조금 더 공부하고 싶고, 또 이거를 토대로 무언가를 꿈꾸시는 게 있다면 그걸 위해서 또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그 대학원은 돈이 비싸잖아요. 등록금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지원을 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는 뭐 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대학원을 제가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석사 관련했고, 계절학기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저 이렇게 조금 이것만 찾아봤어요.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올해 지금 올라온 거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봤어요. 계절 수업은 65과목, 교양 14과목, 전공 51과목 해가지고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학기 수업을 보통 들으시는 분들은 F학점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C뿔 이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제 내가 C뿔인데 얘를 학점은 아시잖아요. A, B, C, D, F. 그죠? 그 점수에서 내가 F를 맞으면 학점에 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점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 계절학기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C뿔 나왔거나 D0 나왔거나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사실 이거 뭐 밀렸었다, 아니면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진짜 급한 일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다시 보고 싶다 하면 이때 다시 신청을 하셔서, 봤지만 성적이 안 좋은 과목을 다시 시험을 봐서 성적을 올리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C뿔을 받았는데 나는 A 받기 위해서 다시 시험을 보겠다 하면 시험을 신청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 나오신 분들은 F 맞은 걸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성적이 뭐 내가 D가 나와서 적어도 나는 B까지는 받고 싶은데, 아니면 C까지는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다시 시험을 보셔가지고 학점을 받으시면 돼요. 저는 일단 계절학기는 안 봤는데 F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으시는 게 좋겠죠. 시간 내에 좀 빨리 성적을 따시는 게 유리하시니까. 오래 학교를 다니면 뭐 즐기려고 다니시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기존 교과목 성적이 C뿔에서 D0인 성적 향상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교과목 F일 때 가능한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F일 때, C에서 D 성적일 때. 성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과목당 여기 25,000원이고요. 교과목이 9학점. 세 과목만 하실 수 있어요. 뭐 한 과목 해도 되고 두 과목 해도 되고 최대가 세 과목이란 얘기겠죠? 이렇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다음에는 일단 중문과 걸로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게 있겠다 생각하면 제가 또 5탄으로 올려드릴게요. 궁금하시는 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5탄, 4탄까지라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복 많이 받으실 거고 앞으로 원하시는 게 다 이루어지실 거고 여러분들은 꼭 방송대를 졸업하시고 승승장구하셔서 원하는 걸 다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대인 화이팅!